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포스코 강건제 마케팅실의 고광호 차장님입니다. 고광호 차장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고 포스코 건설본부에 입사를 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강건제 부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스틸하우스와 모듈러 건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등 국내에서 대표적인 강건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강건제 마케팅실의 고광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내외장재 시장 구조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8년도에 철강협회가 발주한 건축용 강건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조사라는 용역을 아주대학교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쪽에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재편집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강건제 정의, 강건제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그다음에 관련 기업 현황 및 유통 구조, 국내 시장 분석, 해외 사례 분석,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강건제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강건제에 대해서 강건제가 뭐냐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건제라는 것은 도로 지반이나 교량, 그다음 건축물 등의 각종 건설 용도와 건설 기계 제작 등에 활용되는 철강 소재나 부재를 강건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용 강건제는 아연도금 강판이 소재로 사용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아연도금 강판은 아연을 철강제에다가 도금해가지고 내부식성을 높인 그러한 강판인데요. 건축 자재라든지 사무기기, 그다음에 자동차용, 또 특히 컬러 강판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아연도금 강판보다 5배에서 7배 이상 더 내부 식성이 강한 그런 고온의 식강도 출시가 돼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컬러 강판이 주로 사용되는 어떤 강건제 제품은 외장재, 내장재, 그다음에 지붕재, 이렇게 세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외장재나 지붕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컬러 강판이 적용되는 이 내외장재 및 지붕재에 따라 패널을 세분화해서 분류하는데요. 외부, 내부, 지붕 등 주로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라고 지금 일컫고 있고요. 특히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내외장재나 지붕재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판으로 제작된 이런 금속 단열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금속 단열 패널 마감이라든지 제조 공정의 차이로 인해서 샌드위치 패널과 메탈 단열 패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장재와 내장재, 그다음에 지붕재의 어떤 종류를 한번 보신다면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거는 이 상판과 하판의 이 착색 아연도금 강판 사이에다가 이런 단열재를 충진한 그러한 어떤 패널을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단열재는 우레탄 폼이라든지 글라스 울이라든지 또 미네랄 울이라든지 그다음에 EPS라는 단열재가 있는데 EP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메탈 단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메탈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겉보기로는 그냥 샌드위치 패널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구분하기 힘든데 면과 면이 만나는 조인트 마감 부위에서 후레싱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은 이게 샌드위치 패널이고 이게 메탈 패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형 혹강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칼라 강판 자체를 쓰는 건데요. 칼라 강판을 성형해가지고 파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초를 줘가지고 그런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한 겹, 혹강판 한 겹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외장재를 성형 혹강판이라고 저희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 리모델링 시장이 커져가면서
커져가는 같이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어떤 제품인데요. 메탈 사이딩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호리젠탈로 해가지고 사이딩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외관의 벽체를 둘러주는 건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한 면은 성형 강판이고 그 안쪽엔 단열재,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알루미늄 호일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표면 굴곡 처리를 해가지고 외장 패널, 사이딩 패널을 만들어줘가지고 좀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나 메탈 판넬보다는 약간 두께가 좀 얇은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리모델링 시장에 리모델링 건축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외장재는 이렇게 좀 대충 설명드리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SGP가 있고 SCP가 있는데요. SGP는 말 그대로 스틸 집선보드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판에 석고보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관이 좀 미려하고 또 방화 성능도 우수하고 또 석고보드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방음성이라든지 또 두드렸을 때 이런 꿀렁거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감소되는 판넬을 보통 SGP 판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SCP라는 판넬도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스틸컴 판넬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하니컴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에 좀 강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충진재를 놔가지고 내장재의 어떤 강도를 좀 약간 좀 상향시킨 어떤 그런 판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동식 철제 칸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장재로도 샌드위치 판넬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 전자제품 회사 쪽에서 많이 지금 활용하는 판넬 중에 하나가 클린룸 복합 패널이라고 무정전 패널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제품도 있습니다. 지붕재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성형 혹강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런 미려한 어떤 지붕재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금속 기화라는 게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기화는 지금 국내에서 지금 요 금속 기화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어떤 플레이어들은 크게 로자 산업이라든지 페루프 이런 쪽에서 지금 주로 제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금속 기화 형상을 그대로 띄고 있지만은 그 위에다가 스톤칩 같은 걸 뿌려줘 가지고 빗소리가 저감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성능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금속 기화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용처입니다. 강건재 사용처인데 보시면은 지금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은 주로 이 창고나 공장, 대형 물류 창고나 공장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메탈 패널은 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외장도 미려하다 보니까 오피스라든지 이런 상가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성형 혹광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크게 단열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창고나 공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메탈 사이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주택이라든지 리모델링 어떤 그런 오피스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장재는 지금 SGP, SCP가 있고 샌드위치 패널, 클린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 칸막이다 보니까 이게 외벽체하고는 달리 크게 단열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름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라든지 오피스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들은 다 이런 어떤 그런 SGP라든지 이런 SCP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지붕재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붕재는 사실 이 샌드위치 패널이나 혹강판 종류가 창고나 이런 공장 쪽에 많이 사용하게 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아스팔트 싱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가의 어떤 지붕재들이 주택에 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스팔트 싱글 시장하고 금속 기화하고 지붕재 시장을 좀 같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최근 전에는 저기 우리가 뭐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슬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성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붕재를 많이 덮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인체에 좀 유해하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국가 사업 차원에서 이거를 다 뭐 이런 혹강판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설산업 동향 및 전망인데요. 최근에 건설산업은 SOC 투자가 계속 감축되고 있고 해외 수주도 최근에 또 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도 많이 유지되고 있고 시장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개 최근에 또 이제 이 인력도 이 전문 인력들도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수배도 상당히 힘들고 최근에 또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어떤 시공자들이 인력을 좀 수배하기 많이 힘들다라고 지금 많이 지금 건설 쪽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설 산업은 그래도 국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종류를 한번 보신다면은 주택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상가, 상업시설, 그다음에 공공건축. 공공건축 하면 학교나 군시설이나 관공서 같은 그런 거를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장 순으로 이 주택이 가장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착공 면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건축 구조별로 본다면은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철골 건축물은 한 30% 수준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콘크리트하고 철골하고 공사비가 어느 게 더 비싸냐 싸냐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콘크리트보다 철골 쪽가 좀 더 공사비가 한 10% 이상 좀 고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어떤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좀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공간 확보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건축물에는 그런 어떤 상업용 오피스라든지 공장, 대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철골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콘크리트는 물을 써가지고 습식이라고 그러고 철골은 물을 안 쓰니까 건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습식공법 위주고요. 건식 자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패턴은 일본이라든지 유럽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이 좀 덜 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건설 시장에 소요되는 강재, 철강재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건설용 철강재 수요는 지금 한 2천만 톤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 톤이면은 이게 자동차라든지 조선보다 훨씬 더 큰 수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별 수요를 보면은 사실 철강재로 이루어진 어떤 건자재들은 구조재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 구조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어떤 주요 구조 부재를 말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대형 현강이라든지 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재들은 또 주로 후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철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요. 대부분이 구조재인데 근데 대신에 이 마감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장재나 지붕재나 내장재 이런 것들이 다 마감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마감재들은 보통 주로 얇은 철판, 박판이 들어갑니다. 이 박판 강건재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구조재 밑에 있는 내외장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설재, 배관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바닥재라든지 하지재라든지 배관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표면이 그렇게 매끈하고 미려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펙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고요. 그다음에 수입재가 무방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수주를 보시면은 지금 종합건설업 그 건설 수주액은 한 20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호주세로 전환되었고 2015년에는 182조 원으로 해가지고 한 33% 이상의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물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업종의 그 업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그 집단인데 이게 1975년도부터 단종공사업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658개 정도의 업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는 뭐 저기 49,000개 이상의 그 업체가 지금 그 등록을 하고 있고 물론 그 2010년에는 그 전문건설업 성장세가 좀 둔화됐는데 최근에 또 주택시장이 또 호조가 되면서 계약액이 증가되긴 증가됐습니다. 계약액은 증가됐지만은 전문건설업에 등록하는 어떤 그 신규 진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뭐 좀 약간 좀 오래된 자료지만은 2015년에 한 16억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다 영세한 업체분들이 좀 많이 경쟁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뭐 건설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대신에 좀 많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뭐 신축 전체적으로 뭐 신축이 뭐 보시면은 89% 이상이 나와 신축 건물들이지만은 요거와 상관없이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 그냥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우리 국내 건설 시장은 지금 신축 시장은 지금 계속 축소 쇠퇴하기 시작했고 주택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심 재생, SOC 시설물의 그 유지 보수, 재개축 이런 쪽에 지금 유지 보수 관련된 어떤 시장들이 지금 다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어떤 그 건설 안전,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번에 뭐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은 99년도에 그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그 화재 사건도 있었고, 2008년에는 이천 냉동창고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저기 의정부 쪽에 그 저기 대봉그린 그 아파트라는 데가 지금 그 문제가 좀 있었고, 최근에 뭐 제천에 있는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화재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인명이 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마감재, 건축용 마감재, 그러니까 외장재에 대한 어떤 그런 화재에 대한 어떤 그 법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2014년에 그 국토부에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한번 실시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특히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달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을 때 부적 합률이 89.9%에 이뤘고 2차 모니터링은 한 52%까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계속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의 패널들을 안 쓰고 좀 저렴하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외장재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15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올해 1월 9일부로 해가지고 재행정 예고가 나왔는데 이 지금 샌드위치 판넬은 이제 기준이 이렇게 지금 픽사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의 아까 상하로 있는 상판과 하판에 있는 아연 도금 강판의 아연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g 이상이 이 아연 도금이 묻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판 두께는
그 도장하기 전에 칼라 도장하기 전에 0.5mm의 그 두께의 그 철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이 수입제 0.4T, 0.3T 막 이런 걸 갖다 써가지고 그 원가를 좀 절감하시는 어떤 제약사나 시공사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상당히 이거 기준이 강화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지금 2025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목표에 따라 가지고 단열 기준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에 들어가는 어떤 단열 기준들이 열 관리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 정책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경주하고 포항의 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경주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어떤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일본처럼 정말로 큰 지진이 났을 때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집이 전부 다 이렇게 전복되고 하는 이런 사례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경주나 포항에 일어난 지진들은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상해를 많이 받았냐면은 비구조재들, 그러니까 천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 내벽체가 탈락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저렇게 기와가 떨어진다라든지 포항역에 있는 천장이 탈락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벽에 붙여놓는 그런 외벽 타일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은 의 건축물은 전부 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진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것을 같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조 요소에 대한 어떤 내진 설계 기준 강화도 지금 2018년 이후부터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공 건축물들 학교 시설이라든지 병원 시설, 그다음에 방송통신 시설, 이런 주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진이 와도 이런 그런 천장재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락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하게끔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건설 쪽에 들어가는 어떤 강건재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문 건설업의 수익성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무리한 저가 수주가 좀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좀 입찰을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자 중에 일부는 또 수주를 위해 가지고 무리한 저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돼 가지고 결국 이 시공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기업의 어떤 부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시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도 사실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까지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는데 요거를 좀 약간 상쇄시켜 준 게 해외 건설 시장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해외 건설 시장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업체들은 주로 대형 건설사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또 로컬 전문 업체들이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국내 전문 건설업은 계속 좀 침체되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마땅한 지금 대체 시장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용 강건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어떤 현장 중심의 생산이었지만은 좀 시스템화된 생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요소 기술 개발 및 상품을 발굴해야 되고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위한 어떤 위기 극복,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 기업 현황 및 유통 구조 중에 저희들이 철강협회 내에 강구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강구조 센터 내에 여러 가지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강건제 클럽이라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소재사와 그다음에 패널 제작사가 해가지고 소재사가 한 5개 회사, 그다음 패널 제작사는 국내 메이저 한 10개 회사 정도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국내 강건제의 어떤 그런 법제도 개선 같은 거를 좀 같이 목소리를 좀 모으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요.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이 강건제 클럽에서 먼저 주도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라강판 제작사입니다. 이 제작사 중에 지금 칼라강판 제작사는 국내에서는 지금 19개의 제작사가 있고 칼라 강판을 만들어내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국내 마켓 시어를 본다면은 동국제강,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현대제철, 세아제강, 세일, DK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19개 회사가 있고요. 대부분이 동국하고 동부하고 포스코 강판 요 3개 업체가 좀 끌고 간다는 칼라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널입니다. 이 칼라 강판을 가장 많이 갖다 쓰는 이 회사들이 이 패널인데요. 패널 제작사인데요. 국내는 한 242개 업체가 지금 패널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요 패널 지금 보시면은 지금 SY가 가장 마켓시어가 크고요. 그다음에 은성, 그다음에 기린, 그다음에 광스틸, 영공 이런 데가 있는데요. 메이저급한 지금 10개 회사가 지금 13개 회사가 가져가는 총 매출액이 한 7,900억 정도 되고요. 여기 전체 패널업계 매출액이 한 40%를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건설업 회원사 중에서도 지금 금속구조물이나 창호공사, 지붕판금 건축조립공사 쪽에 지금 전체 관련 업체는 지금 한 2,454개 업체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강건제만 지금 저희들이 카운팅했지, 이게 알루미늄이라든지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이나 칸막이 벽체 공사업은 총 2,276개사가 지금 국내 신고를 하고 있으며, 지금 매출 상위 20개사의 실적은 1,9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금속판 지붕 공사업은 매출 상위 20개사 실적은 한 42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붕 판금이나 건축물 조립 공사에 지금 해당하는 어떤 업체들은 한 509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 지붕 쪽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딩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이딩이 지금 2016년에 집계된 실적은 사이딩 판넬이 한 80억 정도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은 한 290억 정도 했지만 앞으로 지금 계속 이게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사실 국내 이 칼라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산 수입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칼라 자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판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연 도금되어 있는 걸 중국서 사다가 국내에서 칼라를 입혀서 국산입니다라고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입제도 들어오는데, 특히 강건제가 워낙 영세하고 또 많은
그 업체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패널 제작사가 주문으로부터 칼라강판이 주문 제작되면은 이게 공사 발주에서 패널이 제작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기 K하고 G 요 라인을 보시면은 요런 어떤 유통 형태로 지금 그 거래되는 게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16년도에 조사한 거라서 수입산 컬러강판 23% 유통사를 통해서 유입된다고 됐지만은 2018년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30%가 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유통 구조별 비중을 보신다면 수입산 컬러 강판은 일반적으로 유통사를 통해서 유입되고 수입산을 포함해서 그 컬러 강판은 총 52.8%가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되게 됩니다. 가장 그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유통 구조 그 K란을 보시면은 컬러 강판사에서 패널 제작사 그리고 직거래 시공사 그 다음에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은 요 라인이 그 28.9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러 강판사에서 유통사, 패널 제작사, 직거래 시공사,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요 라인이 그 21.58%.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K 라인과 G 라인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떤 유통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지금 수입산 칼라 강판인 경우에는 그 수입 에이전트로부터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수입되며 소형 유통사 또는 패널 제작사한테 바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수입산 컬러 강판 유입률이 한 23%라고 얘기했지만은 2018년에 다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30%가 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지금 그 강건제 시장 규모인데요. 이게 뭐 시장 규모를 조사한 어떤 시점이라든지 요거를 이 조사한 어떤 그 기관들이 다 다른데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2018년에 조사한 어떤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아주대하고 건설정책연구원하고 지금 조사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지금 국내산 컬러 강판으로 제작한 강건제 시장 규모는 한 2조 2천억 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순으로 매출액의 그 순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뭐 키스라인에서 2016년도에 그 조사한 패널 산업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지금 국내 그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SY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SY 테크 이것도 SY가 지금 이름이 SY 패널로 다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성 산업, 기린 산업 이런 데가 지금 수순을 잇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 전문건설업협회 그 실적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문건설 등록 그 업종별 신고 코드는 65개 업종 중 업종별 선세 소분류 업종을 실적 자료를 한번 확보해 봤는데 기타 그 금속 구조물 공사 기타 그 지붕 공사 내외장재 지붕재 공사가 포함돼 가지고 세부 업종별 그 비율로 추산해서 합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관련해 가지고 실적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한 뭐 3,200억 규모의 어떤 그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가장 이 실적이 가장 그 높은 데는 외장 공사가 아니라 지붕 공사 쪽이 가장 실적이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재로는 지금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EPS라든지 우레탄, 글라스올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뭐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EPS 판넬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체 한 48.2%의 어떤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컬러 강판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VOC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보다 지금 수입산 제한 등 그 국내 철강 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극단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동국이나 동부나 그다음에 포스코 강판이나 세아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산이 지금 0.3mm짜리 두께의 그 샌드위치 판넬 소재를 자꾸 들이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거를 도저히 그 극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톤당 그 가격을 보면은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따져보면은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저기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패널 제작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패널 제작사는 사실 이게 철판 그 칼라 강판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칼라 강판 가격이 중요한데 뭐 국산을 정말 쓰고 싶기는 하지만 뭐 건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최저 어떤 그 패널 가격이기 때문에 국산을 쓰고 싶어도 가끔씩 그 가격에 맞추다 보면 또 중국산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도 생겨가지고 또 가격 낮추면 사실 또 품질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좀 많이 걱정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에 대한 어떤 그 추정 그 시장 규모는 한 2조 2천억 시장이 되겠고요. 외장재가 9,800, 그다음에 내장재하고 지붕재는 6,300, 5,800억 원 수준의 그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가는 뭐 지금 내장재로는 지금 내장재에서 지금 이동식 철제 칸막이라든지 클린룸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 어떤 품목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별 비율을 보면은 그 주거용, 그 오피스, 그다음에 상가, 관공서, 공장, 기타로 구분하는데 강건재가 가장 이런 많이 쓰이는 어떤 그 이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 쪽에, 그다음에 관건소에서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는 지금 미래 건축물의 그 주요 테마가 최근에 뭐 3D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디지털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의 그 주택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건물의 구조를 요구한다 해서 커넥티드, 그다음에 건물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단순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인테그레이티드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주거 생활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스마트 뭐 이렇게 네 가지 주요 테마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건축물의 어떤 그런 트렌드는 그 디자인이나 기능 측면에서 고급화 시장이 대세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맞춤형 그 가공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컬러 강판 소재도 좀 차별화 좀 돼야 된다는 거. 또 이제 철강재만 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경쟁 소재하고 같이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스마트하고 또 디자인이 융합된 그런 기술들. 시스템 제품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고급화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핵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고객을 위한 어떤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이런 그 제품의 어떤 그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이게 단순 부품 제작이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접근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컨설팅, 설계, 제작, 시공, 뭐 AS까지 토탈 서비스로 지금 강건재가 지금 건설업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거는 뭐 최근에 그 독일에서 이루어진 그 바우
전시회 때 받아온 어떤 자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유럽의 어떤 그런 이 외장재들을 보시면 외장재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이 외장재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프로파일 롤포밍 기술들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어떤 곡면 가공이 가능한 어떤 이런 롤포밍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어떤 하지재 시스템이 뭐 이런 클립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지금 고도화됐다는 걸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컬러 소재도 상당히 고도화됐고, 이걸 이용한 어떤 패턴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유럽의 어떤 그런 이 외장 시스템이 단순하게 그냥 외장 하나로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더블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외장을 한번 더 떼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거는 다 사실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기존 벽체에다가 한 겹을 더 얹은 어떤 그러한 어떤 외장재 스킬도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워낙 스마트한데 유럽에서 지금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가 또 키네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외장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이 들어갈 때는 차양으로 좀 막아주고, 또 햇빛이 없을 때는 좀 약간 차양으로 열어주는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개폐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어떤 자동 차양 컨트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움직이는 어떤 키네틱 요소를 외장재에 적용했다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제라고 해가지고 철강제만 이렇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하고 일단 일반 PVC 수지류하고, 그다음에 또 철강 스틸하고 이렇게 같이 잘 섞여가지고 그 소재들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이런 금속기화 같은 것도 국내에는 좀 단순한 어떤 금속기화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좀 이런 어떤 단면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단면의 어떤 금속기화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외장재나 내장재 쪽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잉크젯 프린트 강판입니다. 잉크젯 프린트 강판은 유럽에서도 모 철강사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태고, 국내도 지금 잉크젯 프린트 강판이 포스코나 동국이나 아주나 이런 데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지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물이 신축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유지 관리라든지 리모델링 시장으로 이제 크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내화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내진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스펙이 점점 강화가 될 거라는 어떤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은 강건재,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요 세 가지의 어떤 강건재 시장 규모는 한 2조 8천억 시장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외장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내장재, 지붕재는 한 28%, 26%로 이렇게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금 국내 어떤 칼라사라든지 판매사들이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은 이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EPS 시장이 싸다고 하지만은 EPS 시장에서 이제 글라스라든지 우레탄 패널로 지금 시장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저렴한 어떤 그런 이 패널보다는 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패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로
좀 와닿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K라인, 컬러 강판사하고 패널 제작사, 시공사 현장으로 유통되는 그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지금 강건제가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강건제 그러면은 뭐 10원 뛰기 시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원만 싸도 그냥 돌아서는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과거와 같이 가격이 싸다고 돌아서는 시장이라 그러면 이제 아마 이 파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강건제업을 하시든지 크게 성공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격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또 이런 고성능화, 고기능화,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뭐 친환경 이런 쪽으로 이 모든 어떤 그런 강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략과 그 마케팅이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 수입제 저품질 수입산들 유통을 좀 제한하는 거는 사실 저희 철강 3사하고 그다음에 철강 협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매월 모여가지고 이 저급한 철강제가 건축 자재로 쓰이지 않도록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런 지붕제나 뭐 외장재나 내장재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산 제품을 꼭 쓸 수 있고 또 그 국산 제품이 아주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 같은 철강사들이라든지 저희들 그리고 협회라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설명을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